워킹맘, 전업맘,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유맘맘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봄쌀 에디터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 네. 오늘 인사 잘하시네요. 네, 지금 생각했어요. 쌤한테 인사하지 그러니까요. 말고 카메라에 인사해야지. 와, 이제 좀 전문가의 느낌이 점점 나고 있습니다. 오해가 되고 나서. 인사를 잘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우리 되게 자주 보잖아요, 요즘에 더. 네. 자꾸 우리 집에 놀러를 옵니다, 애 데리고. 밥을 얻어 먹으려고. 네, 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근데 밥만 먹고 가면 괜찮은데 술을 또 엄청 많이 드시고 가시잖아요? 저는 안 먹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건 비밀로 하고요. 네. 저희 첫 번째 코너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류 알려주세요. 저희가 또 이제 트렌디한 걸 중요시 여기고 시즌에 맞춰야 되니까 감기 시즌이죠? 임신 중에 감기였던 적 있으세요? 저는 그때 대추차 같은 거 계속 따뜻하게 차 먹고? 끓여 먹고. 사실 감기가 쌤 네. 약을 많이 먹어서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빙고! 대증 치료. 맞아요. 빙고! 저 진짜 의대를 다시 가야 되겠어요. 이제 마흔에 한번 시작해볼까요? 왜냐면 이제 이제 감기가 왜 걸리는 거냐면 이제 우리 공기나 호흡기에 이제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이랑은 좀 다르죠.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어떤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증상을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도 감기의 원인인 또렷한 바이러스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치료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에서 다양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면역 반응으로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랑 싸우느라고 분비물이 막 나오면서 가래가 막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또 그 가래를 뱉어내려는 기침 반사가 시작이 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감기라는 다양한 증상은 바이러스가 지금 내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항체랑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몸이랑 바이러스랑 막 싸우면서 다양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증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몸살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몸살이 뭐냐면 온몸이 때려 맞은 것처럼 이런 데 이렇게 만졌을 때 통각이 예민하게 증가되는 걸 우리가 몸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항생제는 세균성 질환일 때 먹으면 원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세균을 타겟으로 하는 항생제를 먹어주면 치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아직까지는 치료하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몸의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봄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증 치료입니다. 뭐냐면 내 몸이 더 잘 싸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면역력이 끌어올려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셨던 게 감기 걸리면 귤 많이 먹으라고, 그죠? 그리고 감기 걸리면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우리가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증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대추나 배에 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결국엔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바로 병원을 찾거나 약을 바로 먹어야 되는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임신 중에 감기가 걸리면 평소보다 더 안 낫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오래 가기도 하고 기침을 하게 되면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임신 중에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침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내가 배에 힘 줘가지고 애가 밑으로 쏠리나? 또는 자꾸 내가 기침하니까 얘가 되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배가 멍든 것처럼 아플 정도로 기침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혹시 아기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컨디션이 이렇게 다운되는데 우리 아기가 괜찮을까? 라고 해서 이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좀 보시고 증상이 참을만 하시다면 우리 봄살님처럼 내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굳이 병원 치료는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그 증상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콧물이 나면 콧물을 좀 덜 나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그다음에 이제 기침 자꾸 나고 가래끼니까 진해고담제,
그리고 염증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염증을 완화시키는 소염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신 중에 먹는 타이레놀. 그다음에 이제 효소제라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도 하나 섞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임신 중에 약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약들은 임신 중에 4주 이상으로 길게 먹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병원에 나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점점 증상이 악화가 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폐렴처럼? 그렇죠. 기침이 더 심해지거나 안 나던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콧물이 누런색으로 해서 약간 녹냄새라 그러나요? 우리가 악취 비슷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 가래가 넘어오는데 누런 게 이제 끼기가 시작하면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시작된 질환이 구강내 또는 이제 코 쪽에 있는 세균 감염이랑 같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데 점점 심해지거나 콧물에서 냄새가 나면서 콧물 양상이 짙어지거나 아니면 가래에서 점점 이제 안 나던 악취가 나면서 가래 양이 많아지거나 또 가끔 드물지만 기침을 너무 길게 우리가 이제 4주 이상 기침하는 경우는 필요하면 엑스레이도 찍어봅니다. 단순 감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꼭 찍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을 키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임신이어서 무조건 참다가 여기 중이염 오고 그러니까 중이염 여기 부비동염, 축농증 네, 부비동염이 심하게 와서 부비동염이나 이런 경우는 되게 만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픈데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가 너무 아프거나 귀 쪽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바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산부인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야 돼요?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로 먼저 가서 이제 간단한 약 정도는 산모한테 쓸 수 있는 약을 드릴 수 있으니까 보고 진찰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를 가보세요라고 이제 정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비인후과 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비인후과를 가보시는 게 좋고 폐 쪽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내과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시는 병원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감기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감기하면은 겨울에 지금 한참 주사 맞으셨나요? 독감? 네, 독감 맞으셨어요? 저 안 맞았어요. 근데 그게 맞아도 걸리고 또 그런 그렇죠. 게 있다고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독감을 우리가 100% 예방은 못 하는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1월 말부터 독감 환자가 종종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피크를 치는 게 이제 1월까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독감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확실히 증상이 경증으로 오더라고요. 산모분들한테 이제 얼른 독감 예방 백신 맞으세요라고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죠. 산모한테 주사요? 라고 하는데 산모는 꼭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걸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산모는 독감이 걸리면은 심한 경우에는 폐렴이 생기고요. 폐렴이 이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봤으니까 폐렴이 뭐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폐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심한 경우는 중환자실 갈 수도 있고 이제 아주 드문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정도로 확 떨어지는데 그런 이벤트가 일반인일 때는 잘 안 생기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흔하지 않지만 산모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인 경우에 독감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제 후유장애가 남거나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산모가 독감에 걸리고 이런 염증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조기진통이랑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도 조기진통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모는 꼭 맞으세요라고 하는데 언제 맞아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려져 있는 안정된 주수는 없어요. 만약에 아직 내가 7주, 8주예요. 근데 주변에서 막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맞으셔도 됩니다. 유행이 안 할 때는 조금 저희가 천천히 한 10주 넘어서 맞으세요. 그래도 안전한 주스에 맞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만약에 주변에서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다면 조금 빨리 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감기에 대한 얘기 그럼 알아봤는데 네. 일단 포인트는 그거네요. 병을 키우지 말고. 네. 그죠? 임산부들도 먹어도 되는 약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받고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 예방 백신 주사 꼭 맞고 산모분은 꼭 맞으세요. 네, 임신 출산 육아 질문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멋있는 부부가 멋진 만삭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저희 그 사연을 받는 이메일이 있어요. 여기 주소 나갈 것 같은데 그 이메일 주소로 미국에 사시는
사연을 보내줬어요. 제가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네네네. 쌤이 좀 해결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을 하신다니 너무 반갑네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순투더비 예비아빠, 곧 예비아빠인 거죠.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예정일은 12월 6일이고요.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네, 제가 오늘 녹음한 거를 따로 답장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말 그대로 진통이면 바로 나갈 준비 자세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대체 가방에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산 가방이 뭐냐면 출산하기 전에 이제 짐을 싸갖고 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출산을 하고 나가면 아기랑 셋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산모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죠. 적어도 2박 3일 이상은 입원하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세면 도구랑 그다음에 이제 로션 같은 거, 기본 기초 화장품 같은 거는 여행 가는 것처럼 챙겨주시면 좋고요. 병원에서는 수건을 대부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 내가 쓰고 수건을 싶은. 챙겨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수건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기 낳고 나면 피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생리대나 아니면 대형 패드 아니면 이제 엄마들 입는 요실금 있을 때 입는 그런 팬티라도 사가야 되나, 꼭 챙겨야 되냐면은 모든 산부인과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계속 제공이 되는 큰 패드가 있는데 일반 패드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두 개 돼요. 하나 되고 엉덩이에 두 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깜짝 놀라시겠지만 아이 난 한 이틀까지는 원래 좀 그러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서 조리원에 갈 때쯤 되면은 약간 생리대 대형 오버나이트를 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약 한 5일까지는 피가 많이 나긴 하니까 병원에서 주는 대형 패드를 이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없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면도구, 개인 수건이랑 속옷은 조금 많이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뭐 원하시면 아까 제가 말한 팬티형 기저귀 같은 거 찝찝하시면 그런 근데 것도. 그거 갈아입는 게 되게 귀찮아요. 맞아요. 그게 더 귀찮아요. 그게 더 귀찮아요. 그냥 패드를 젖을 때마다 바로바로 그냥 가는 게 더 맞아요. 편하고. 그리고 양말 꼭 갖고 오세요. 양말. 산모가 그렇게 아기 난 분이 맨발로 다니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딱 자꾸 사람들이 참견할 거예요. 아기 난 사람이 맨발로 다니네. 나중에 고생해. 막 이런 얘기. 그거랑 이제 수유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유할 때 입을 수유 브라, 전량이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젖어요. 그래서 옷에 자꾸 묻어나기 때문에 패드를 가져가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제 수건. 이제 애기들 빨래할 때 가제 수건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목 추울 때 이렇게 목에다 둘러도 되고 맞아. 요긴하게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가제 수건은 한 5장에서 7장 정도 가져가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나갈 때 우리 애기가 같이 나가잖아요. 대부분 병원에서 베네 쪼고리를 선물로 주는 데도 있지만 엄마가 한번 빨아온 베네 쪼고리를 입혀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태어나기 전날 심생환실에서 저고리 애기 태어날 때 입으로 갖다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애기 베네 쪼고리랑 속싸개, 겉싸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애기 당장 이제 나왔는데 애기 기저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병원에서 썼던 게 있고 모든 병원에서는 다 샘플로 넉넉하게 줍니다. 왜냐면 그 기저귀를 함부로 못 바꿔요. 그래서 썼던 거를 처음에는 쓰는 게 좋고 발진이 안 나는 이상은 기저귀를 함부로 안 바꾸기 때문에 거기서 그 썼던 거를 충분히 며칠 동안 쓸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내가 가서 사오면 됩니다. 분유 또는 젖병 아니면은 이제 애기 뭐 이런 유축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항상 산모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면 된다. 이건 미국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루면 된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미리 유축기에 분유에 이런 거 절대 젖병 미리 사지 마세요. 모든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용 젖병을 줍니다. 그리고 분유도 줍니다. 만약에 거기 쓰던 게 있으니까 바로 있다 마트를 먹였던 못 갈 게 수 있으니까 맞아요. 며칠 줘요. 엄청 많이 싸가지 마세요. 혹시 빠져도 남편 시키면 됩니다. 맞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다 돌아다녀요. 방문해서 올 때 뭐 좀 해갖고 와. 셔틀 시키면 됩니다. 남편 셔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며칠 동안 이제 내가 사러 갈 수 있는 여력을 준비를 해줍니다. 분유든 기저귀든 젖병이든 이런 걸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챙길 옷이랑 애기 거 베네 쪼고리, 속싸개, 겉싸개 정도만 하면 되시고, 산모분들이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수유 패드랑 수유 브라,
그다음에 양말, 손수건 정도. 그 정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추천합니다. 먼저 아이 책책책.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자꾸 놀러 오시면서 자꾸 놀러 오시면서 많죠. 저희 집 책장을 막 계속 봐요. 그런데 공통적인 책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선생님도 집에 책이 있어요.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짜자잔. 짜잔. 이 책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점이 좋았어요? 얘네가 친구죠. 네. 근데 일단 생긴 게 너무 귀엽게 생겨서 하는 짓이 진짜 귀여워요. 근데 저는 영어 버전이 좀 쉽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는 내가 읽어줄 수 있겠다. I'm going 정도는 내가 읽어줄 수 있다 해서 샀는데 실제로 아이가 엄청 좋아했어요. 좋아했죠.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피기가 약간 얄미운 캐릭터는 아닌데 약간 좀 재빠르고 좀 그런 캐릭터고 코끼리는 코끼리는 그냥 좀 우직한 우둔한 느낌. 그래서 오늘 좋은 날이지. 그래서 막 어제도 좋았어. 어제도 좋았어. 계속 그러고 나 근데 갈게 이런 식인 거예요. I'm going 하고 가요. 어디요? 그래서 어디가? 너 어디가 계속 그래요. 네. 나 간다. 너 갈 수 없어. 가지 마. 너 가지 마. 계속 그래요. 가지마. 근데 어디 간다는 거죠? 근데 그냥 또 무심하게 나 갈 거야. I'm going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삐기 가지 마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 그럼 어떡해? 막 그러고 같이 가자고 계속 그러고 나랑 뭐 이거 하자 계속 그러고 우리 이거 같이 할래?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제라드 나 미안해. 나 근데 간다. 어디 가는지 너무 궁금하죠? 네. 어디 가냐면 점심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점심? 나 점심 먹으러 갈 건데. 와, 너 점심 먹으러 가는 거니? 피기. 같이 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오늘 진짜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책이 되게 특징이 있어요. 내용도 이제 좀 재밌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임성동화라고 나오긴 했는데 글밥이 너무 예뻐요. 이게 이제 저는 친구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은 분들이 이제 엄마들이 보면은 똑같은 건데 한 단어씩 나오니까 너 이거 해봐 나 이거 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단어를 배우기 좋고 이게 표현도 I'm 맞아요. going 그리고 이런 거랑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있어요. Go tomorrow 하고 Go Next next week, Go next next month.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도 가르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두 명의 캐릭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 두 친구가 같이 이제 알콩달콩하면서 이제 지내는 걸 보면서 약간의 그런 인성 교육도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한글 교육을 하려고. 한글 버전도 되게 재밌어요. 아직 저희 애기가 한글을 모르지만 자꾸 읽어주고 나중에 이제 욕심은 나중에 한글을 읽게 되면 떠듬떠듬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할 때 이 책을 보여주고 역할놀이를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좋아요. 그쵸? 그리고 이 동작이 보면 좀 과장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같이 하면서 이 정도는 누가 떡먹기야. 막 이렇게 읽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림이 너무 단순해서 아주 어릴 때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글 뜰 때쯤 이걸 읽어주면 엄마들이 감동을 하겠죠. 우리 애기가 글씨를 와당탕 이거 읽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책으로 아이에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모에게 문화생활이 필요하다. 짜잔. 와. 부모의 말이 아이를 틀에 가둔다라는 책이에요. 쌤 좀 잘 읽어야 돼요. 저는 관계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보면은 김수아라는 저자님과 한지연 저자님이 두 분이서 공저를 하셨는데요. 네. 엄마들이 흔하게 조금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깊이 공감을 해서 그렇게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형식이냐면 소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소설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컷 되면서 이제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딸을 둘을 낳았던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셋째를 확인을 한 거예요. 네네. 그것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이 두 딸을 키우면서 있는 얘기, 그리고 남편이 하는 얘기, 그리고 뭐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이 책에 이렇게 작은 챕터는 너무 와 강한데요. 일단 이거 모르는 소리 요즘은 딸이 최고야. 평균이죠. 이런 것도 평등이죠. 그래서 이 책이 뭐냐면 사실은 양성평등에 관련된 책이에요. 좋네요. 요즘에 초등학교 때 양성평등 교과가 있는 거 아세요? 아이들. 아니요? 아. 근데 제가 최근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애가 갖고 왔는데 엄마 이거 답이 뭐야? 라고 묻는데 자기가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커왔을 때 잘못됐다고 인식조차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인식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요즘에는 뭐 미투운동도 많고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맨날 애기한테 아침에 너 그렇게 하고 가면 남들이 흉봐 이러는데 안 됩니까? 예쁘게 남을 위해서 예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수를 안 하는 거. 세수는 남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청결을 위해서 하는 거죠. 손을 그렇죠. 씻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남들이 설득할 흉바는 때 아니에요.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힘센 남학생들이 이 의자 좀 옮겨줄래? 옛날에 이런 식도 되게 잘못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애가 시크릿 쭈쭈만 좋아해서 창피해 죽겠어요. 막 그래요. 이러고. 이런 엄마들도 있죠. 넌 딸인데 왜 그렇게 애교가 없어? 그런 거. 딸이 애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상관없죠. 그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외동맘들 초예민하다고 특히 외동딸맘들 진짜 너무 싫어. 막 극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화나 그걸 가지고 겪은 얘기가 소설 속에 다 묻어나고 와. 그 소설에 대한 이제 그런 풀이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공감해보고 우리가 노력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에 나오는 다른 책도 읽고 나면 결국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잡힐 거고 우리가 양성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그거잖아요. 아이들의 개성을 뿌리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 아이는 다른 감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감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다르게 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실수를 하죠. 저는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줄 알았어요. 이제 뭐 꾸짖는 거. 애가 너 이렇게 하면은 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찌찌찌 이러거나 이제 그런 쪽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새로운 양성평등이랑 이제 가치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바꾸는 거에 대한 그렇죠. 거군요. 뭔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데 그런 포인트들을 어디가 그럼 내가 잘못을 느껴야 될까가 어떤 누군가는 알 수도 있고 누구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요. 부모의 말이 아이를 틀에 가둔다. 김수아 한지원 선생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쌤이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선물로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육아용품 어디까지 써봤니? 써보고 싶어요. 이게 뭐죠? 푸드커터예요. 애들 먹게끔. 아, 이렇게 하면 애기 때. 입제가 으깨지잖아요. 으깰 때. 그리고 이유식 할 때요. 아. 여러분 이유식을 했는데 의외로 입자가 조금 굵은 거예요. 있어요. 아니면 밥알이 이렇게 좀 굵게 된 경우. 맞아요. 그럴 때 이걸로 그냥 그릇에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만 해줘도 다 으깨집니다. 아, 밥알 으깰 때 되게 힘들었는데 너무 이걸로 좋죠. 하면 되겠네요. 네. 이게 푸드커터예요. 쌤 처음 보셨군요. 네. 투데코라는 이유식 업체 되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네. 그 투데코라는 곳에서 이거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얼마 정도 하나요? 5,000원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투데코 상품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지난 시즌에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상인 기념으로 네. 또 한번 들고 와서 이거 너무 편해서 네. 이게 뭐냐면 쿠킹 마카. 이렇게 시금치라는 글씨를 만약에 그릇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잘 알아보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네임펜 같은 건 안 지워지잖아요. 맞아요. 자국 남아서 지저분해져서 버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게 씻을 때 수세미로 그냥 퐁퐁 우리 설거지 하듯이만 문지르면 그냥 싹 깨끗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느냐? 우리가 이유식 같은 거 할 때 날짜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유식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보고서는 몰라요. 왜냐면 다 맞아요. 입자를 으깨놨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슷해요, 다. 뭐 시금치, 소고기, 진밥, 오, 맞아요. 정말 청경채, 유용하죠. 닭고기, 진밥인지 뭐 이런 걸 써놓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저도 포스트잇 같은 거 얇은 걸로 붙여놨는데 떼져가지고 그거 다 고민했던 떼지죠. 적 있어요. 떼져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빨간색, 까만색 요렇게 해서도 팔고 키친 마커랑 푸드커터. 푸드커터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맘맘맘 초대석! 박수 먼저 칠게요. 바로 마녀체력의 저자님이신 그렇죠. 이영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40살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 다니는 출판사 다니는 에디터였고요. 뭐 책은 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참 평범하게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40살 즈음부터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운동을 좀 해서 체력이 좀 강해졌을 뿐인데 야, 내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삶이 펼쳐졌구나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걸 나 혼자 누리기는 좀 아깝다. 여자들이 특히 아이 엄마들 맞아요. 그다음에 직장 후배들이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예, 다행히 그 책이 여성 후배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아서 아주 기쁩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아이를 낳은 지 48개월이 얼마 전에 딱 지났는데 아이 낳기 전까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아, 저는 네.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일단 몸이 좀 많이 변형되고요. 그죠? 그 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일단 시간이 없잖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새벽에 하시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 나중에 조금 나중에. 왜냐면 나중에요? 저는 이런 말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라 해도 네. 이때쯤으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그 시절이 저는 좀 불행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내가 나이가 더 들고 시간이 가서 더 나이 드는 게 절망적이지 않고 훨씬 더 좋을 거다. 다만 체력만 갖고 있으면 그 정말 좋은 시간을 구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한두 달? 3달 하다가 많이 고비를 맞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생각하는 어떤 운동을 조금 하려면 몇 개월은 해봐야 된다의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6개월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따라가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철인삼종 종목 중에서도 그런 운동이 수영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6개월 정도 해야만 호흡이 트여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운전면허도 딱 6개월 만에 초보 운전 딱지 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든지 익숙해지는 거에 그 기본적인 시간은 6개월이구나. 그래서 저도 운동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6개월 정도 내 몸을 꾸준히 단련시켜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다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네요.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그냥 단순히 마흔이 됐다고 해서 나 운동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딱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제가 이 작은 몸으로 철인삼종을 했다고 하면 다들 뭔가 삶에 어마어마한 큰 충격? 네, 그런 걸 받지 않았나 싶은데 약간 삶이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걸 알아채는 게 누구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삶이 너 좀 약간 변할 때가 됐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일단은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캐치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5쌍, 부부 5쌍이 지리산으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두 파로 나뉘게 된 거죠. 한 파는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겠다. 나머지 한 파는 보성 차밭을 둘러보겠다.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남자들이 5명이 지리산을 올라가고 여자 5명이 보성 차밭을 갔다면 저한테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녀가 섞인 거예요. 남자 3에 여자 2은 올라가고 남자 2에 여자 3은 보성 차밭. 제가 살짝 저희 남편 보고 나도 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고개를 흔들면서 못 가게 했어요. 전 그게 굉장히 망신살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가짓게 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못 가게 해? 라는 생각.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곰곰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남편에 대한 화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화였죠. 야, 나는 그동안 에디터로 우리 살면 좀 이렇게 자랑스럽잖아요. 나는 머릿속에 지식을 꽉꽉 채우는 정신 노동자야. 그런데
정신만 단단해졌으면 뭐해요. 그게 아니라 이 몸은 지리산 와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쓸모없는 몸뚱이가 돼버렸구나라는 거 하나. 나중에 나한테 지리산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와도 나는 못 가겠구나라는 자괴심.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제가 결심을 한 거죠. 나 좀 다르게 살 거야. 이제 이렇게 나약한 지식노동자? 나 이런 거 싫어. 몸 쓰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바로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수영을 처음에 그 6개월까지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고비가 어떤 거고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은지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몸치고 저질 체력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영을 잘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옆반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옮기거든요. 네. 실력이 늘면. 네. 근데 저만 못 올라가고 계속 꼴찌였어요. 왜냐면 단체 강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세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음파면 그걸 음파 혼자 그 깨달아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호흡을 반대로 했던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수영은 어렵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이번엔 무슨 수가 있어도 6개월 채우는 게 목표. 그래서 많이 빠져도 6개월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엔 호흡이 트이는 날이 왔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도 호흡이 안 트이는 분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이미 6개월 정도 새벽 그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저는 그 사이 새벽형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6개월 정도 하면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 참고로 선생님이 새벽 운동을 새벽 수영을 6개월 했다 이러면 엄마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가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하겠지만 선생님도 올빼미족이셨고 심지어는 그런 책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 강요하지 마라. 아침형 인간을 강요하지 마라라는 그랬던 분이 이렇게 새벽 수영을 6개월이나 하셨고 네. 그러면서 인생이 많은 전환점이 생기신 거죠. 수영까지는 어떻게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철인삼종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간 겁니까? 네. 5km 대회를 하나 신청해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건 뭐 그 완전 축제의 도가니예요. 막 날씨는 너무 좋죠. 사람들은 막 다 어디 축제 온 것처럼 떠들죠. 막 다 하이파이브 하죠. 그 감정을 제가 대회에 나가서 느꼈던 거예요. 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이렇게 응원을 받아본 적이 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엔 꼭 대회를 나가보라고 권해드려요. 특히 왜 여자분들만, 여성들만 뛰는 이런 맞아요. 마라톤 요새 대회.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거 재밌거든요. 달리기는 저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쌤 상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 자전거가 남았잖아요. 네. 자전거는 40살 되기 전까지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 쬐끄만 바구니 자전거 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인도 네발 자전거 있나요?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쌤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 슈퍼 타고 왔다 갔다 네네. 하던 수준이었는데 또 한 번 계기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뭐라 그랬냐면 자기만 맨날 주말에 나가는 게 미안했던지 오늘 저 미사리로 자전거 훈련 갈 건데 혹시 같이 갈래? 그럼 제가 당연히 아니 혼자 갔다 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볼까 하고 그 바구니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미사리를 갔어요. 사이클복 입고 네. 그 헬멧 쓰고 이런 남자들이 한 20명이 모여 있어서 막 자기네들끼리 쌩쌩 달리면서 타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탁 쓰면서 헬멧을 딱 벗는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갖는 흔한 선입견 달려가서 몇 살이에요? 젊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40이래요. 저랑 동갑.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선입견. 아, 운동선수구나. 직장 안 다니죠? 그랬더니 맞아요. 무슨 소리.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회사원이었어요. 야, 그때 저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건 어떻게 똑같은 여자가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저 여자는 남자들 틈에 껴서 저렇게 자전거를 잘 타는데 나는 이 4발 달린 자전거, 바구니 자전거 수준밖에 안 되나. 혹시 나도 연습하면 저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철인삼종을 하면서 너무나 재미있는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게 뭐냐면요. 저희 남편이 대회를 나갈 때 제가 응원을 갔거든요. 네. 그때 그 철인삼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불렀게요? 형수님. 왜냐면 저는 주체가 아닌
객체인 거예요. 네네네네. 따라온 사람, 형수님. 근데 제가 나 철인삼종 할 거야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어울리는 순간 호칭이 누나로 바뀌었어요. 야, 그 재미.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어떤 손님처럼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내가 주인으로 그 같이 어울리는 그 맛. 그래서 야, 철인삼종 꼭 해야 되겠다. 무슨 수가 있어도 완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거 보고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3개월의 고비를 못 넘겨서 이걸 보고 계속 상상을 해봤거든요. 바다 수영이 어떨까? 진지하게 지금 이걸 보고 스노클링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할 얘기 많은데 안 근데 되겠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회 다 끝나지 못하니까 선생님 모시고 그 다음 회로 회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는 도저히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같이 들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 들을 얘기가 너무, 너무 많고요. 많아요. 저희가 질문이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밤 새죠? 네,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다음 회 때 보시는 걸로 2부로 이어질게요. 네네, 그렇게 할게요. 워킹맘, 전엄마,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맘맘맘 안녕.